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가 새로운 한 주를 열겠습니다. FOMC와 또 애플 개발자 회의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을 무난하게 소화를 했고 맞이한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는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코스피는 결국 2,750선을 내줬습니다. 자, 반등을 모색하는 시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월요일 경주마의 새 남자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참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지난주까지 참 숨막혔던 이벤트들의 랠리 속에서 이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한 걸음 쉬고 맞이한 새로운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결과는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 수많은 지나가는 날 중에 하나 자연스러운 조정이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황 팀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은 저부터네요. 바꿀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실 조정을 원했던 건 아니죠. 자연스러운 상승을 원했던 건데 네. 예, 매크로 사실 지난주에 워낙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뭔가 폭풍처럼 한번 싹 지나가고 이번 주에는 뭐 굳이 있다면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정도 있는 이제 그 정도 있는 하루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굵직한 실적 발표도 당분간은 없고 네. 수급 이슈도 당분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간에 그렇다고 특별한 이벤트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면 사실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네. 고만고만했고 좀 시장의 특징이 오늘 두 문장으로 한 가지로 정리를 하려다가 정 안 돼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특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1등만 살아남는 시장. 네, 업종 대장주 중에서도 네. 네, 사실 2등도 사실 오늘 좀 쉽지 않았고요. 3, 4등은 더 쉽지 않았고 1등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1등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네, 종목들별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오늘 신고가 근처에 있으면 사실 저도 추세 추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고가 난 종목들을 잘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신고가 난 종목들이 그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 좀 약간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음봉이 좀 세게 났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아서 뭐 이제 앞으로 향후 흐름이라던가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기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하락일 수밖에 없죠. 오늘 몇몇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냥 전형적으로 지금 시장에 매기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매기가 없어서 일단은 약간의 투기성인 자금들은 가스전 관련, 동해 대왕고래 테마 쪽으로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좀 투기 자금이라고 하면 원전과 관련된 사실 7월 달에 이제 원전 발표가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체코 원전. 그쪽에도 좀 수급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등주들 뭐 H병과 관련된 1등주들, 그다음에 화장품과 관련된 1등주들, 식품과 관련된 1등주들. 지금 워낙에 다양한 섹터들이 꽉 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오늘 뭐 기사도 나왔지만 코스닥의 절반 이상이 다 단타 거래라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이런 플레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주식들은 일단 안 팔아. 안 팔고 갖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주식들로 트레이딩들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장세가 연출됐고요. 미국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이닉스하고 자동차 주식들 현대기아는 버티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삼성전자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또 끌어내리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 소멸 구간인데 버틸 수 있는 거는 특히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힌트들 찾아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나온 5월달, 6월달 이제 수출 지표들일 건데 그런 종목들에서 뭐 이따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종훈 팀장님. 네. 미국장도 지난주에 아주 가열차게 이 빅 이벤트들을 소화를 하고 마지막 거래일을 보면 역시 좀 쉬어가는 듯한 이제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지난주를 보게 되면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애플의 WWDC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따른 iOS 18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대거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다음 날 시장에서 그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해서 정말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빅테크 AI 기업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게 어쩌면 애플의 엄청난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지금 선물 시장을 잠시 좀 보니까 애플도 지금 소폭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반등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급여 패키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많은 해석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급여 패키지에 관련해서 특히나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급여 주주총회를 보시고 나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급여 패키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주주총회가 있기 전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급여 패키지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미국 전체 빅테크 중에 공매도가 가장 많은 1위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주총회가 승인이 되고 나서 많은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쇼스퀴즈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예, 물론 7% 가까운 상승 보이고 나중에 또 되돌리는 현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의 빅테크에 대한 AI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조금은 누그러드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월가의 많은 헤지펀드들이나 아니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과거에 테크 섹터에 많은 비중을 실었던 것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하반기로 가게 되면 빅테크에 많이 쏠려 있었던 이러한 많은 물량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빛을 보지 못했던 중소형 기술주들 또는 중소형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약간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하반기에 많은 월가에서 보고 있는 그 전망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올해는 대선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약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많은 이동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시기의 초입 구간에 있지 않나. 예,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수요일이 또 휴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쉬어가는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 부장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아쉽죠. 이게 박스권 상단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네. 지난주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껴 있었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죠. 그리고 FOMC, CPI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샀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 1조 1천억, 하이닉스 8천억, 기아, 현대순입니다. 요 네 종목만 산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합친 게 이 종목을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긴 하더라도 네. 어차피 한정된 두세 개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종목 자체를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물음을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예요, 사실은. 그러면 시장이 온고잉하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네. 박스권 상단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을 해보시면 코스닥은 1% 밀렸거든요. 거래소가 7,300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밀렸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사느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힘든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섹터도 한 두세 개 업종이 오른 거 있긴 있지만은 막상 2,744포인트예요, 오늘 종가가. 근데도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2,000포인트 이하선에서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2,744에서 2,700을 빼는 흐름이 나온다? 코스닥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종목들이 더 박살이 날 수가 있거든요. 즉 수급적으로 순환매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쪽을 팔고 이쪽을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때문에 장이 14포인트 어떻게 보면 지난주 오른 것에 대해서 얼마 빠진 것도 아니지만 힘든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황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위 몇 개 업종 내에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음식료, 오늘 화장품 살짝 밀린 화장품, 그리고 기타 대한고려 관련 여러 가지 일부 테마성 요 세네 섹터 빼놓고는 종목이 추세가 살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들은 뭔가 사타 팔았다 매매의 타진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그 다음 실적 시즌이에요. 그 다음 실적 시즌이 한 2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7월 초 정도부터 시작하라니까 그러면 2, 3주 정도의 모멘텀 공백기
물론 요 중간에 껴 있는 게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각개전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멘텀이 어떻게 나올까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들어갔다 빠르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도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연출될 가능성이 크니까는 이번 주 저희 방송 잘 보시면서 이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밋밋했고 어떤 특징을 잡기 힘든 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업종들, 섹터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방산입니다. 네. 방산. 사실 새로운 뉴스거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종목이 갈 때는 일종의 당위성을 좀 찾게 되거든요. 어떤 당위성? 사실은 방산 섹터가 저희가 한 2월 달 그때 봤을 때 주도주 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뤘었고.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컨센서스보다 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덜 나오는 이유가 레포트를 보면은 실적 그 수준은 좋으나 1분기에서 인식되려고 했었던 실적이 2분기로 이연됐다는 단서 조항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분기로 이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2분기를 우리가 기다렸었던 거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께서 일단 루마니아 간다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당위성은 뭐냐면은 폴란드 수준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 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뉴스 보시면 루마니아에서 방산 전시했었거든요. 네. 방산 전시 이후에 지금 정도면 추가적인 수주가 한 번 정도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근데 때마침 국방부 장관도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신고가 전 수준에서 가장 모멘텀이 있은 종목부터 쏘게 되는 거죠. 오늘 LIG 넥스원이 신고가를 썼거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물론 비공이라든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인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마 6월 말 아니면 6월 말이었는데 7월 말로 공시로 늦춰지긴 했지만 이런 앞으로에 있을 임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먼저 강하게 쏘는 이거 이게 당위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방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서 이쁘게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모멘텀도 있고 2분기 실적도 아마 1분기 이연된 게 다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실제 시장에서는 그럴 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어쨌든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게 되면은 방산 기조로 더 갈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 방산은 좀 모였었던 거죠. 주말 사이에. 그래서 일단 방산이 더 간다 안 간다는 논리보다는 저희는 지금 시장의 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마도 오늘 LIG 넥슨이 먼저 쏘고 현대 로템도 그 무거웠던 게 쏘거든요. 물론 사실은 현대 로템은 다른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철도 공급 이슈가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그런 자체가 어떤 정부의 기조화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위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은 여러 가지 섹터로 몰리지 않고 가는 섹터만 간다고 얘기하지만은 오늘 방산이 새로 태어났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장이 또 그렇게 또 힘들고 허무맹랑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갈 건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 건 간다. 네. 사실 루마니아 이슈가 주목을 받는 거는 우리가 유럽이나 어떤 서방 국가의 본토 시장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동유럽 국가들, 뭐 폴란드의 루마니아 같은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 모멘텀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사실 그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기대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인 거잖아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보면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2차 전지 주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반기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조금 작년과 같은 결은 아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사실 장비주들 위주, 뭐 대표적으로 이제 PNT 같은 종목, PNT 정도만 그리고 뭐 실리콘 응급제 이슈 가지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뭐 이 정도 이슈 있는 전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정말 약간 소수만 사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키 맞추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다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뭐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아직도 여전히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물음표고 2분기나 3분기 양극재들 이런 쪽에서 제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실 물음표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지금 테슬라가 갑자기 전기차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주가가 반응할까라고 생각하기에도 사실 너무 이제 한번
그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실 유럽은 더 중국 쪽에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논리 가지고는 주가 상승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올라가는 것들이라던가 네. PNP 올라가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없었던 논리들이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재료가 붙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던가 아니면 실적이 좀 극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장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LG 엔솔이 대장주고 삼성 SDI가 대장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주가 탄력이 좋은 이유,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이 주가 탄력이 좋은 이유는 가장 합당한 지금 이유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은 그런 쪽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섹터들도 섹터 안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를 갖고 있는 주식들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등주의를 네.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1등 주식들이 부러진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 다른 HBM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같이 쓸려서 내려올 겁니다. 예. 그리고 삼양 그 식품 주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등 주식을 지금은 무조건 하시거나 또는 내가 못 사겠다라고 싶으면 섣불리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현상 부장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 방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면서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올 한 해 실적이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잠깐 쉬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올 연간으로 작년 대비 실적이 성장하는 섹터들 중에서 네. 그래도 버틸 만한 섹터들은 괜찮아요. 근데 작년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장투를 하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소프트웨어한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올랐는데 그 종목이 지금 쉬지 않고 줄줄 내려와.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기에는 그 테마가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 테마가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다릴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테마로 엮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다가 더 사시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자발적으로 장투를 하고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네. 투자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바로미터가 되는 게 미국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테슬라 뭐 급여 패키지 이슈도 있었고 사실 테슬라가 뭐 주가상으로 부침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회사인 거고 네. 반대로 또 재고도 많이 늘어났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난주 주주총회를 보셨던 분들은 이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왜냐면 이렇게 지금 승인이 되고 나면 결국은 테슬라가 AI 관련해서 이제 개발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에 대한 많은 집중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약간의 악재가 좀 해소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은 그렇게 또 보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이면을 좀 보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의 그 평가가 이 지금의 이제 주주총회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급여 패키지를 승인을 받았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25%에 대한 지분을 본인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이제 주주총회가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들어오는 이 급여 패키지에 관련돼서 그 부분을 주식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한 18%에서 19% 정도가 됩니다. 일단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도 또 추가적인 어떠한 액션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또 테슬라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재고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사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면서 지금 쌓여 있는 그 재고가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패턴을 좀 보였던 거에 대조적으로 지금 현재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런 할인율도 많이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여러 이제 정책을 피고 있는 상태에서마저도 재고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테슬라에 대한 펀더멘털적으로 약간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시장의 심리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주총회가 이제 급여 패키지가 승인이 됐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법원으로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본사가 또 이제 텍사스로 넘어가서 또 텍사스에 있는 여러 이제 그 급여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이제 법안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그 단계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테슬라만 자체만 봤을 때 재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주주 이제 패키지가 이 급여 패키지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이어갈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 약간의 보수적인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때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미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4배를 그렇죠. 인상을 했죠. 유럽연합에서도 일단 집행위원회에서는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LFP 배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차단기를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이라는 큰 시장이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실적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시점이 됐다라는 점. 그런 점에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2차 전지를 언제 비중 확대를 할 것이냐 이 타이밍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공감하고요. 네. 저희가 말씀하셨던 단서 조항 중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거에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판매량이 늘어난가라든지 혹은 단가가 낮추더라도 Q가 증가한다라든지. 네. 그런데 지난주에 보시면은 프랑스 주가가 많이 빠진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려가 야크 지수 말씀이신 거 맞습니다. 네. 그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유럽 의회 선거가 지난주에 종료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극우 정당이 많이 점유했다는 거죠. 극우 정당 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35년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극우 정당의 포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세지는 게 맞다면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정책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약화되면은 전기차 판매율에 대한 우리에게 예측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이것이 제가 보기엔 오늘 2차 약세의 가장 큰 원인. 물론 트럼프가 주말에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트럼프 리스크를 제가 보기에는 99.9% 다 반영했다 보거든요. 네. 반영을 해서 빠진 거죠. 그런데 새로 나왔었던 유럽 이슈가 나온 거죠. 유럽 열어보시면은 막상 저는 유럽 최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유럽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이것이 지금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그런 문제보다는 실존적, 현실적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조금 더 득세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프랑스 까크지수 그렇게 바로 반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지금 오늘 시장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 유럽 얘기 잘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전기차 판매율에 예상하는 데이터에는 일부 좀 스크래치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악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극우 정당이 앞으로 이제 프랑스 선거도 좀 있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을 좀 보긴 봐야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 시장이 일부 투영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업황이 바닥인 상태에서 종호재가 나면 바로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2차전 주식들이. 조금 빠졌거든요. 네. 그 자체가 이것을 악재로 크게 인식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호재로 얘기하시는 부분 하나가 이번 주 19일부터 이제 인터 배터리 유럽에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3월달 인터 배터리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2차 전지로 좀 전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좀 모멘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이렇게 부각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좀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K푸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K푸드 관련된 계속 라면부터 해서 각종 우리 한국과 관련된 음식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또 냉동김밥의 네.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네. 다음은 또 뭐냐? 한국산 뭐뭐, K 뭐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식품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 패턴이 그렇죠.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다. 이게 사실 K 푸드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네. 네. 김구 선생님께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문화 힘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 혹시 나십니까? 납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제 블로그 여기저기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딱 단박에 뭐 우리가 상품, 공산품 찍어서 딱 사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게 그야말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과거 2014년, 15년 때는 이제 한류였었고 한류가 처음 나왔을 때고 그때 사실 중국 쪽으로 거의 일반화돼 있었죠. 근데 이번에 K푸드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고 더 크게는 지금 유럽까지도 사실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 2014년, 15년 이후에 약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뭐 이제 BT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증거인데 이 문화, 이런 문화, 식음료 문화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는 물론 주가는 조금 다른 측면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실적에 대한 영속성이 조금 다른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들은 한번 사이클이 극심하게 올 수 있지만 이런 문화가 퍼져나가는 거는 잔잔바리로 계속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한번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주가는 조금 다르게 나중에 좀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번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네. K푸드 관련 주식들은 저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잘 밀리지도 않고요. 네. 워낙에 밸류업과 관련된 뭐 소위 말해서 뭐 PBR로는 매우 싼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항상 PBR 1배 이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상상력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 이거 예전에 사실 삼양식품 오르고 농심 오를 때만 해도 야 라면 주식 오르는데 당연히 대상 김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올랐고 그리고 야 그러면 건강식 중에 뭐 있을까? 그러면 두부도 괜찮겠다. 그럼 풀무 한번 볼까 했는데 올랐었고. 불닭볶음면 먹고 매우니까 메로나 네.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또 빙그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랐었잖아요. 주가도 올랐었고. 이제 그럼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것들이 보면 그러면 삼겹살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주를 참지? 그 생각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하이트진로의 1분기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네. 그래서 최근에 하이트진로 주가도 조금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과연 이제 최근에 보면 치킨 교촌 FMB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진짜 어떤 숨겨진 게 있을까 해서 올랐던 거 오늘 삼양사라고 첨가지까지도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거의 한 바퀴 돈 것 같긴 해요. 저도 다 뒤져봐도 막걸리까지도 올랐으니까 네. 다 오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섹터별로 한번 싹 돌고 나면 그럼 결국 또 남는 건 또 대장들 남을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로 오른 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제 한번 테마성으로 오른 거니까. 근데 결국은 크게 실적 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뭐 큰 주식들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주식에서 여전히 매매 기회를 뭐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고 또 이런 식품주의 테마주에서는 또 매매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식품주는 한번 이게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뭐 오리온, 뭐 혜태제가 이런 것들 이런 주식들은 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 이제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쉬는 타이밍이 올 건데 그때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의 방산주와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 생각이 좀 들어요. 방산주가 올해 1분기 엄청 막 여러 가지 수출이 확 올랐다가 한 3개월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식품 주식들 쫙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알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오고 나올 사람 나오고 좀 저가매수 할 사람들 나오면서 주가가 좀 횡보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다음 실적 시즌 가고 나면 또 그때쯤 또 좋은 흐름이 좀 나오겠죠. 네. 방산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선택 동의는 못해요. 라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도 매일 그 먹고. 말씀은 있긴 해요. 예. 네. 어차피 초코파이 방사는 한번 수출하면 끝이지만 네. 예를 들어 초코파이 먹는다, 라면 먹는다 치면 오늘 하나 먹어서 맛있으면 내일 3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주가의 흐름 차원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황교안 팀장님이 외모와는 좀 다르게 네.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섬세한 요리. 예, 이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요리를 정말 좋아하셔서 지금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아시니까. 아니 이게 사실 이제 한국 음식이 한국 식품이 많이 수출되는 지역이 주로 옛날에는 중국, 일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제 문화권으로 묶이는 지역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나타난 특징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제 대미 수출이 상당히 그렇죠. 많이 늘어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의 수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종훈 팀장님도 이제 네. 미국 외신에서도 사실 K푸드에 대한 몇 차례 조명 외신 보도들도 있었고 정말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네네. 느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저희 경주마통에서 불닭볶음면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뭐 냉동김밥 특히나 뭐 미국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많은 이제 큰 유통업체인 트레이더 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냉동김밥이 이제 판매 이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뭐 그 외에 또 코스코의 냉동김밥까지도 뭐 같이 그래서 트레이더 조스의 냉동김밥과 코스코의 냉동김밥을 같이 또 비교하는 그런 여러 컨텐츠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바이럴을 통한 이런 마케팅이 정말 효과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모멘텀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올해에 사실 프랑스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파리 보니- 올림픽 있죠. 그렇죠. 파리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행사 안에서 이런 음식료에 관련된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이러한 기대감은 아마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아마 실적으로 많이 연결될 가능성이 좀 크다. 거기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냉동기 이런 부분은 정말 어찌 보면은 그때 소일거리로 먹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음식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영화 네, 월터의 예.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것처럼 K푸드에 대한 잠재력이 어디까지 폭발을 할 것이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너무 오바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저희 거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식하셨던 분들은 농심 가다 많은 주식.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주식하는 분들이 음식료 오르는 걸 썩 탐탁치 않게 여기세요. 사실은. 여태까지 특히 오래 하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황팀장님도 지금 한 바퀴 돌았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돌면은 두 바퀴 돌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박사. 왜 두 바퀴 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간다. 어, 네. 또 돌 거죠? 또 돌죠. 네, 네. 이게 자체가 보면은 문화잖아요. 문화 바뀌는데 패션 및 트렌드는 자주 바뀌는데 입맛은 자주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있는 이유가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살짝 꺾일 수 있겠죠.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더 음식료가 강화된 이유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고 불닭볶음면도 움직였네 해가지고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허무맹랑하게 단순 내러티브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몇 개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업황이 움직인 건 수출 데이터 보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이따가 이제 20일 지나면 21일 날 또 이제 20일까지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오면 또 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입니다. 시장에서 수급을 쓸어갈 수 있는 대체제, 제가 보기엔 2차 전지 반도체입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호재가 쏟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 쏠려. 그러면 음료 쉬겠죠. 네. 혹은 테슬라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혹은 매크로가 2000년 변화했으면 매크로 뭔가 나왔다 싶으면 2000년 쏠려. 그러면 이 음식료 또 쉴 겁니다. 즉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가 나빠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그 시장에서 그날 강력했던 대체제가 뭔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날 강하게 뻗는 현상. 그러니까 네. 마치 오늘 방산처럼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수를 잡아놓고 있는 대형주가 있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기 현대차가 잡고 있었죠.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잡고 있던 것처럼 이런 뭔가 잡고 있는 대형주가 있는 한에서 한쪽이 너무 화려하게 쏠 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해진 내 주식이 너무 포모 현상에 빠지는. 왜 그러냐면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수가 한번 올라오고 쉴 때 계속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지금 구간 조심하자 얘기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뭔가 해볼 만한 걸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많이 빠진 거 너무나도 땅굴이 너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물 타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뭐 음식료 얘기 나오면서 지금 시장 한번 같이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당장 부각되기보단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법, 특히 이제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기존에는 회사를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있었다면 이거를 더하기 비례적 주주의 이익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된 건 아닙니다. 개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재반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된다라는 요구는 분명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됐었을 경우에 네. 주식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상법 개정안 중요하다 해서 사실 저도 요즘에 뭐 제가 법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밸류업 섹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7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예,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연말에 이제 의회 의준을 받아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한 단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뭔가 더욱더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뭐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니까 사실 제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다른 전문가분 모셔서 7월 말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주식시장에서 과연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뭔가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꼽는 게 이런 거죠.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분할 상장을 할 때 그 이슈들 있잖아요. 이사의 의무에 만약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이 됐다라면 이런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었겠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5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면 다 힘들어했던 사례죠. 다른 종목까지 빠졌고. 근데 그냥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LG화학을 처음에 살 때 배터리 보고 샀지 화학 보고 산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를 분할 상장을 했어요. 근데 분할 상장할 때 신규 상장자의 특성상 뭐냐면은 상장할 때 가격이 뛰어서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대비해서 물론 분할된 비율대로 내가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미 상장할 때 높은 인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2배, 50%, 요즘은 400%잖아요. 떠서 시작을 하는 것 때문에 주주들이 못 잡는 게 문제였죠. 그러면은 뭐 과거부터 논의됐던 거지만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매수 청구권 주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회사의 뭐 이익이라든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렵게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뭐 원하게 한다. 우리가 산 이유가 그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여태까지 했었을 때 물적 분할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좀 내가 좋아하는 사업부 같은 경우는 미리 올랐던 경우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 잡은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내가 샀던 이유. 그러면 나머지 기본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사업회사와 지주사인 홀딩스가 남게 되거든요. 홀딩스의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줄줄줄줄 빠지게 되고요. 나뉘게 되더라도 사업에서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패턴이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시기에 조금 주주들을 좀 바라는 그 분할이 됐으면은 그거는 뭐 제아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밸류업 측면에서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고 그 자체가 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KB증권 관련해서 이제 조사 결과를 제가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지난 뭐 총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방향에서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년 평균 미국이 92.5%입니다. 주주 환원율이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31.9%예요. 예, 그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 많은 뭐 일본 사례를 일본의 회사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뭐 같이 또 논의해 보는 그런 어떤 비교 대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법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뭐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만약에 이게 우리 주주까지 지금은 이사의 충실 의무다. 여기에서 회사와 주주로 변경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뭐 조금이나마 경영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생기면은 뭐 소송을 좀 남발할 것이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임죄가
좀 모호한 배임죄 어떤 경계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사실 이러한 이사회의 어느 정도의 그 기업 가치를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한 아니면은 더 우리가 좀 플러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도 더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뭐 방향성이 아닐까. 그냥 배임죄를 우리가 좀 면제해줄게 네. 이런 것보다도 좀 그래도 좋은 더 큰 당근을 네. 주면서 기업 가치를 더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 많은 어떤 전문가들분께서 또 해석을 해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방향성을 잡아주실 거라 봅니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제한은 사실 있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주주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큰 흐름 자체는 다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는 여기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업 얘기를 했으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대기업 그룹 중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아마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도 좋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많이 확대가 됐고 여러모로 참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또 인도에 대한 IPO 소식도 들리고요.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히어로였죠. 현대차 그룹주. 근데 현대차 그룹주만 뜬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 섹터를 볼 때 완성차만 갔었던 경우가 최근 1년 동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부품주까지 종가까지 간 날입니다. 그게 좀 개인적으로 꽤 크다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소식을 들으셨던 것처럼 인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 특히 전기차 보급 대수도 굉장히 적고요. 현대차가 거기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는 것 같은 경우가 뭐 보고서랑 신문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다음 달부터 실적 발표 시즌 오잖아요. 네. 자동차주는요 실적 발표 시즌에 굉장히 강한 주식이에요. 발표하기 전에 아마도 다음 달 중순 이후 정도에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러면은 지금 시기부터 다음 달까지는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마 8월로 예상이 되는데 CEO 인베스터 데이까지 같이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주 환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밸류업 관련한 부분까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봤을 때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고 꾸준한데 여기서 뭔가 나쁜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선택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일단 꾸준하게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변수를 꼽자면 사실 얼마 전에 루머로 돌긴 했지만 네. 정몽구 회장에 대한 유고설이 또 돌면서 네. 이게 또 주가를 출렁이게 하는 그렇습니다. 요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은 말 그대로 루머니까 여기서 다루지는 말고 사실 지금 현대기아차 본주와 오늘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 같이 갔다는 거에 저는 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화신이나 또는 뭐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 주식들도 작은 주식들이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훨씬 더 싸게 엄청 PBR 뭐 0.5배 수준에서 거래됐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까지도 오늘 어떤 인도라는 트리거 때문에 어쨌든 같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정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밸류업의 좀 뭐랄까요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 두 업종은 제 기준으로는 더 갈수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시장을 분명히 받치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지금 하나의 완전한 굳건한 주도주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이제 그 밑에 동생들까지도 지금 끌고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서 많이 못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의 현금 창출 능력, 그다음에 친환경차의 밸류에이션 확장 능력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고 거기다가 사실 지금 밸류업이라는 뭔가 하나의 기름이 하나 더 더해진 거기 때문에 네. 이쪽 섹터 자동차 섹터들은 일단은 올해 시장이 언제 쉬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시장이 죽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이제 시장이 저는 한 9월 정도면 반곡점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 되지 않을까, 지지할 수 있는 섹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6월 중순인 거고 7월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애매한 한 2주간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뉴스적으로도 그렇고 지난주까지 많은 것들을 참 소화해냈고 미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2주 동안 이슈가 좀 마를 기간에 있거든요. 이때 우리의 대처 방법이 뭐가 있을지 오늘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이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미국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그러한 이벤트도 좀 끝나고요. 네. 올해 들어서 뭐 물론 과거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예, 과거에 6월 달이 어때했고 대선이 있는 기간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이 어떻게 흘러갔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대선이 있었던 기간에 이 여름, 특히나 이제 6월, 7월, 8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예,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늘 보여줬었던 아, 그래요? 예, 그러한 시장이었다라는 것이 썸머랠리를 기대해도 그렇죠. 되는 시기군요. 예, 과거 한 70년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미디언 값으로 보게 되더라도 약 한 9%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좀 보여줬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바이든 정부, 뭐 트럼프 정부에 따른 여러 공약에 따른 섹터의 움직임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랠리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 빅테크 쏠림 현상이 정말 심한 상태입니다. 상위 50개의 기업이 이번 S&P 500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 부분별로 보게 되면 S&P 500의 상승률보다 다 못한 그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네. 언더퍼폼을 보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쏠림 현상 그리고 이러한 상위 대기업과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기업들 간의 이 괴리율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대적인 격차가 2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러셀 2000 지수가.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점이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 1회의 금리 인하가 오더라도 과거의 금리 인상 때문에 정말 크게 깨졌었던 그러한 러셀 2000 기업들, 특히나 중소형 기술주들 또는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어쩌면 조금씩 그 빛을 지금은 뭐 빅테크의 빛을 보고 있었던 그 빛이 이제는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과정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주만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염두에 보고 미국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부장님. 섹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체력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연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고서 레거시 쪽이 좋아진다면 삼성전자 땡기면서 같이 땡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가 아직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방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력기기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이거든요. 그 소부장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누는데 소부장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가 낸드입니다. 낸드는 계속 좋아지거든요. 네. 그 최근에 낸드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되고 거기서도 가장 좋은 거 그게 아까 황 팀장 얘기한 1등 주식이에요. 그것들만 골라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 있거든요. 올라 있지만은 복원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황 팀장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짧게. 모든 섹터가 우르르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종목이 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장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그리고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섹터들이 아마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일 겁니다. 그 외의 섹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나만 아는 뭔가 알짜 주식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증시의 흐름이 상저하고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6월에 많은 힌트들을 찾아야 됩니다. 투심과 수급 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속에서 말이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장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